효시민의 각자도생 44회가 방송되었습니다. 염진수가 평생의 연인인 장숙향에게 분노해 태산가 거실에서 누나라고 부르며 눈물의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장숙향과 태희를 위해 태산가에서 저지른 모든 비리를 폭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45회 예고에서 태민이 태희의 지난 이야기를 듣고 염진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선공개되었는데요. 원주 방직공장에서 시작된 장숙향과 염진수의 사랑, 장숙향이 태산가에서 문열이 소리를 듣는 강진범을 만나 결혼한 후에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장숙향과 염진수의 45년 불륜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난 이 집안 핏줄이 맞았어.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가씨는 염태희가 맞는데요. 염전무의 눈빛이 흔들리는데요. 태희가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염진수의 손에 들려줍니다. 유전자 검사서를 보는 염진수가 충격으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데요. 회장님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효시민의 각자도생 태산가의 출생의 비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민이가 태호와 친형제인 게 밝혀지면서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태희가 염전무를 불러내 아빠 노래를 부르며 염전무의 혼을 쏙 빼놓더니 머리카락을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태희는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받아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태민 오빠가 충격으로 쓰러져서 누워 있었는데 강진범 회장이 혼자 지내는 서재에서 태민 오빠와 회장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서 궁금해서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두 사람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문 밖에 태희가 서 있는 것도 모릅니다. 태희가 염전무를 불러서 염전무와 나는 남남이라고 알려주자 염전무가 충격을 받고 장숙향에게 누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던졌습니다. 장숙향은 남편 강진범과 머슴 같은 연하의 연인 염진수와 양아들 강태민을 가스라이팅 하는데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는데요. 염진수가 분노해서 유전자 검사서를 던졌는데 무슨 소리냐는 듯이 모르쇠 연기도 너무 잘합니다. 연인 염진수를 데리고 태산가에 시집온 것도 대단하지만 남편 강진범과 연인 염진수를 평생 가스라이팅으로 조종하면서 삼각관계를 유지했다는 것도 놀라운데요. 이제 장숙향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전 아직도 태희가 태산가 핏줄이라는 것도 과연 그런 건가 의심이 가는데요. 효시민의 각자도생이 50부작 예정이라 태산가 출생의 비밀은 이쯤에서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효시민에도 25년 전 집을 나간 이출연 가출의 비밀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출연은 왜 이혼을 하지 않고 말없이 그냥 집을 나간 걸까요? 효시미가 아버지의 흔적을 찾았다고 해서 효성이가 피아노 집에 함께 갔습니다. 효성이는 피아노 집에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찾기 시작했는데요. 효시미가 태호의 전화를 받는 동안 효성이가 피아노 악보책 사이에 끼어있던 사진 2장을 발견했습니다. 한 장은 엄마로 보이는 여자와 아이들 3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고 한 장은 여자의 증명사진인데요. 효성이가 여자의 사진을 보고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표정이었습니다. 효시미가 다가오자 이효성이 사진 2장을 주머니에 넣고 감췄습니다. 이효성은 아버지가 집을 나간 게 이해가 간다는 말을 일전에 했었는데요. 이출연이 집을 나갔을 때 효성이는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효시미가 11세 정도이고 효준이는 15세 정도니까 이효성이 40대 초중반이라고 해도 19세에서 20세였기 때문에 이출연과 엄마 이선순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다 기억할 걸로 생각합니다. 효성이가 여자의 사진을 자세히 보고 뭔가 기억을 떠올린 것 같았는데요. 드라마 초반부터 효시미가 이선순의 친딸인지 늘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선순이 며느리 양희주에게서 효시미와 서로 사랑하는 강태호가 태산가 아들이라는, 즉 재벌 3세라는 얘기를 듣고 이선순이 느닷없이 효성이를 불러 왜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냐고 화를 내는데요. 효성이가 처음엔 말렸는데 태호가 효시미를 딸처럼 사랑한다고, 실장님 다른 재벌가 사람들이랑 다르다고 하는데도 효시미를 불러서 태호 그 자식이랑 네 결혼 보류라고 일단 반대부터 합니다. 이선순이 반대하는 이유를 말했는데요. 재벌가 사람들이 형제끼리 싸우고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싸우고 서로 내쫓고
재벌가 남자들은 돈이 많아서 첩을 두고 산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선순이 반대하는 이유는 선순의 집, 효시민의 집에서도 다 있었던 일이라 이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선수는 남편 이출연의 어머니와 고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남편 이출연이 가출한 후 시어머니를 찾아가 울면서 하소연했더니 시어머니가 효심이 할머니가 네가 잘했으면 출연이가 왜 집을 나가겠냐고 해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했습니다. 이출연은 25년 전 이선순과 내 아이가 사는 집에서 사라진 후 효심이의 할머니와 고모들에게도 연락을 안 하고 살았던 걸까요? 이선순이 수시로 가서 찾았을 텐데요. 이출연이 25년 전 말도 없이 가출한 이유와 피아노집에서 나온 사진 속 여자와 3명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풀려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풀려야 이선순의 이해하기 힘들었던 효심이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와 차별적인 느낌 등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이해하기 어려운 이선순의 효심이에 대한 태도와 별개로 태호가 사온 패딩 파카를 입고 다니고 방크순에게 자랑도 하고 태호 한번 다시 보겠다고 코다리 조린다고 하며 태호 데리고 오라고 했다가 며느리 양희주가 재벌 3세라고 하니까 갑자기 데려오지 말라며 보류라고 반대 느낌을 주는데요. 45회 예고에서 태호가 코다리를 사서 효시민의 집 의천빌라로 인사를 가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태호를 환영하는데 이선순만 태호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 좋아하는 이선순이 재벌 3세 태호를 반대하며 그 정도로 돈 많은 걸 원한 게 아니라고 하며 가족들 어려울 때 1,000만 원 정도 줄 수 있는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요. 효심이가 팩트를 말합니다. 1,000만 원도 큰 돈이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파하고 옆집이 땅을 사도 배 아파한다는데 방크수는 양희주가 효심이와 결혼할 강태호가 재벌 3세라고 하니까 효심이 만세를 부르고 축하를 했는데요. 이선순만 반대하고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잠잠하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선순이 효심이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효심이 출생에 비밀이 있는지는 45회에 태호가 코다리를 사서 인사를 하러 갔으니 이선순의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출연은 삶이 무거워서 잠깐 바람 쏘이려고 집을 나갔다가 사고로 기억을 잃고 25년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걸까요? 피아노집에서 여자와 아이들의 사진을 본 이호성이 효심이에게 아버지 찾는 거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요. 효성이는 아버지 이출연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출연이 첫사랑 여자 찾아서 집을 나간 거라면 정식으로 이혼을 하고 집을 나가야죠.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찾아다닐 거란 생각을 했을 텐데요. 이번에도 효심이와 미리미가 피아노집까지 찾아가니까 다 놔두고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출연이 숨은 건지 이출연이랑 사는 여자가 이출연을 숨기는 건지 이선순과 효시민의 가족들도 알아야 합니다. 이출연이 말없이 가출해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밝혀져야 이선순과 효시민의 가족들의 오래된 마음속 상처가 아물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한편 45회는 분노한 염전무의 폭주가 장숙향을 감옥으로 데리고 갈 느낌이 드는데요. 장숙향 염전무 비리의 몸통은 장숙향이고 머슴이 염전무이기 때문에 강태호가 다 책임지고 혼자 감옥에 가겠다는 염진수에게 반드시 장숙향도 감옥에 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모두를 속인 장숙향의 천문학적인 비리와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태민이 할머니 최명희가 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복사본을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강준범 부회장 부부의 사고 차량이 추락하기 전 덤프트럭과 부딪혔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일 장숙향이 강진범을 문열이라고 부르며 태민이를 뺏기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밀하게 심리적 가스라이팅을 한 정황도 다 드러났습니다. 장숙향은 심지어 강진범이 강준범 부회장 부부를 쫓아가자 입으로는 말리면서 팔짝 뛰며 눈과 얼굴은 성공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는데요. 강진범을 조종하는 데 성공한 후 보여준 찰나의 미소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면 안 되는 비밀의 웃음이었습니다. 강진범을 범인으로 만들어야 장남을 보호하려는 최명희와 태산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쓰고 장숙향과 염진수가 강준범 부부의 차를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아서 죽인 건데요.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면 강진범도 경찰에서 진술을 했을 거고 진범도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진범이 태민에게 부모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는데 네가 나를 믿어줘서 나는 지금 감옥에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태호가 최명희의 문자를 받고 귀국하지 않았으면 횡령과 비리로 태산을 망가뜨리고 있는 장숙향의 태산이 되었을 것 같아서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민이 태호에게 부모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고 태호가 고통스러웠을 부모님 생각을 하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태호가 큰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태민은 큰아버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만 보면 강진범이 사고를 유발했고 강준범 회장 부부의 차가 절벽으로 추락해 차량에서 불이 나고 강준범 부회장 부부가 죽었는데요. 강진범이 속도를 내다가 먼저 피했기 때문에 강준범 부회장 부부의 차도 추락해서 차량이 불에 타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건데요. 강태민이 영상 분석을 의뢰한 전문가가 사고 차량이 추락하기 전 큰 물체와 부딪히면서 즉 덤프트럭처럼 큰 차량과 부딪힐 때 나는 소리가 들린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태희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염진수가 분노해 장숙향에게 누나 때문에 내가 무슨 일까지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울분을 토했는데요. 염진수가 검찰에서 장숙향의 지시로 저지른 모든 비리와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 폭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산가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효시민의 비밀도 만만치 않게 터질 것 같습니다. 이출형 가출의 비밀이 드러나며 효시미와 효시민의 가족들도 큰 홍역을 치르게 될 예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시미와 태호의 결혼을 기다립니다. 이선순이 태호에게 코다리찜을 해줄지도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